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TV 볼륨 약간 낮춰주시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SK 바이오팜이요. 네, 오늘 반가운 양봉을 만나셨습니다. 예, 예.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142,000원 55%요. 예, 비중 높게 갖고 계시네요. 예, 맨 처음에 공모주부터 들어가가지고, 예, 예, 좀 계속 하락하길래, 좀 매수를 좀 해가지고 가격을 좀 142,000원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만은 네. 계속 안 올라가네요. 예, 비중 55%의 매수가는 142,000원이십니다. 아직은 뭐 50% 정도의 손실이 있으신데요. 어떤 부분 예, 예. 도와드릴까요? 예? 매수 시점이 언제쯤인가 싶어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좀 올라섰는데 다시 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지겨운 추세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은 혹시 아닐지 그 의견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전략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으세요. 지금 14만 원대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의 주당 가격은 7만 원이 안 되는 69,2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상담 드릴 때는 사실 회사의 내용적인 기본적인 분석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봐서는 기본적인 회사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자 이게 지금 원금이 회복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비중이 5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 부분 좀 많으세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봤을 때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치료제를 만들고 시판하고 있는 SK 계열의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 현재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2차 전지예요. 물론 이제 SK 바이오팜처럼 바이오 섹터가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했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일부 바이오 섹터들이 좀 반등은 나와주기는 했는데 그게 시장의 시류를 이제 바꿀 수 있겠냐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가려면 일단 전반적으로 탑라인에 어떤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 플레이가 가능하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불가합니다. 지금 SK 그룹 자체적으로 포커스온 하고 있는 계열사는 SK온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판단하자면 SK 그룹 계열사 자체적으로 프리캐시플리오 자체도 지금에서는 그렇게 좀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애매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서 언제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사의 내용적인 측면은 아마 오래 가지고 있으셔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1차적인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리고 손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반토막이 더 난 상태에서 지금은 사실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고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58,000원 정도 대 전 저점 라인에서 깨지면은 이거는 사실 흘러가는 주가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58,000원 정도 때까지 내려오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제시해 주신다면 얼마 주시겠어요? 사실 목표 주가가 매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현재 매수가요? 몰타기 네, 전에. 네. 추가 매수를 권해주셨는데 시청자님 현금 여력 있으실까요? 뭐 다른 주식을 팔아서라도 매수해야죠. 뭐. 네. 아, 이 종목으로 결국에는 뭐 끝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비중이 높지만 추가적인 매수를 58,0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이 선을 깨지 않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지금 가지고 오신 매수가까지 목표 주가를 보면서 전략 세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 예. 중간에 지금 69,000 얼마인데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상승으로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SK 바이오팜 같은 상승은 이게 결국은 개별 이슈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 바이오 섹터들 이렇게 바스켓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주는 형국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매물대 자리인 한 76,300원 정도 때까지가 1차적인 뭐 저항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73,500원요. 네, 맞으시죠, 차장님?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대응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정말 그 상장할 때부터 쭉 가지고 계시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잘 탈출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부자되자님께서 오셨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29,000원에 20%를 매수하셨습니다.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 건설주 가운데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1% 다시 상승을 하면서 29,650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지금 딱 수익에 걸려 있으시거든요. 네,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리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보면 이번 주 보면은 4월 6일부터 3일 연속 이제 음봉이 발생이 됐고 오늘 좀 약간 되돌림을 주고 있는 자리이기는 한데요.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21선 되돌리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한번 트라이를 시도를 하긴 했지만 이 자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선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여부에 갈림길이 좀 놓여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수주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플랜트 수주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평택 P5 라인인가 그쪽에서도 건설 수주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해도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주 지연된 부분들도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자리로서는 뭐 상당 부분 올해는 실적적인 부분들로 또 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한 10조의 영업이익 한 7,4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R 한 8배 정도까지 내려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더라도 좀 부담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32,4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6,000, 32,000? 32,400원 정고점 라인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네요. 플랜트뿐 아니라 삼성그룹 투자의 수혜주라는 것을 수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올해 실적주로 전망을 하면서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32,400원 전고점으로 목표 주가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지요? 동국제장이요. 예, 이 종목도 오늘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양봉이 또 반갑게 나왔습니다.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14,800원이고요. 예. 8% 정도 됩니다.
네, 딱 8%에 맞춰주셨고요. 지금 네. 뭐 한 10% 넘게 손실이신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며칠 전에 사실은 접수를 했는데 오늘 통화됐는데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손절을 해버려야 될지 그게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가져가야 될지 그렇다면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 적절한지 궁금하시고요. 아니면은 손절하고 다른 쪽으로 가실지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지문상 차장님 어떻게 전략 주실 건가요? 일단 동국제강은 홀드 더 사시진 마시고요.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지금의 비중은 그냥 일정 부분만 유지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잠깐 짧게 보느라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동국제강이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 진행을 되고 그래서 지주사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기 이전에 약간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있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좀 변동성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회사랑 홀딩스는 두 개의 회사로 나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철강 회사로 동종 섹터들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근데 동국제간의 움직임은 반대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간은 다들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현재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일반적인 전통적인 철강주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추구하고 있는 신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튬 사업도 하고 있고, 리튬 광구 사업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회사도 인수하고 있고, 뭐 흑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플을 확장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동국제강은 여전히 지금 후판 냉연강판으로 인해서 좀 약간 발목이 잡히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일단 철강 회사들의 비즈니스를 보면 여전히 이제 철강 가격, 스팟 가격으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작은 변동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올해 컨센서스 보면은 역시 작년 이 8조 5천억에 영업이익 7,400억 했는데 올해 컨센서스는 7조 8천억의 영업이익이 5,700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 YY로는 역선장을 여전히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수급도 기관 쪽에서 좀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인 내재 가치로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동국제강은 인적 분할 이슈에 대한 어떤 이벤트 말고는 딱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매도 사인을 드리지는 않는 이유는 일단 회사는 싸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도 늘리지 마시고 일정 부분의 비중만 가지고 가는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단기적인 가격대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는 1차적으로는 박스 상단에 놓여있는 회사예요. 박스권에 놓여있는 회사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5,3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라는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밝은 목소리의 시청자분이신데요. 동국제강 갖고 계십니다. 일단 동국제강 올해 역성장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기관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쨌든 확실한 저평가네요. 과거 실적, 지난 실적 대비해서도 현재 PER이 2배 수준, 12월 예상치로 했을 때 3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15,3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또 배터리주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배정열 님이신데요. 에코프로 BM 20만 7천 원에 비중 50% 가져가십니다. 6월 이후에 세계 경기 침체된다는데 익절 이후에 다시 가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라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으로 현재 수익률이 거의 뭐 한 40% 이상?
정도 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차장님 전략 네. 주시죠.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애정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가격 매수 단가가 굉장히 좀 좋은 가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이런 어떤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 하나하나씩 뜯어서 말씀드리자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지금 일단은 굳이 이 자리에서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격대가 매수 가격이 일단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상승을 좀 즐기시는 것도 투자자가 가져야 할 하나의 어떤 메리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는 뭐 이런 2차 전지 양극재 회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번 주에 모 증권회사에서 좀 에코프로비엠을 상대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내용의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멀티플 확장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양극재 회사들이 2025년까지 여전히 그 공급이 부족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IRA 수정 법안이 나왔지만 양극재 회사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오늘 내용 오늘자 뉴스로 확인을 해본 바로는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가 1조가 넘어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제 수급장으로 보면은 개인들과 기관들의 싸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시기보다는 바이앤홀드 하시면서 일정 부분의 어떤 비중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단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5일선 5일 이평선이 깨지면 그때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5일선 위로 2월부터 올라타고 나서는 딱 한 번 5일선 이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서는 이제 5일선을 이탈하는 시도가 나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그 외에 5일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현재 안정적인 가격을 즐기면서 상승을 더 즐겨보자는 보유 의견 제시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차 마시는 여인님께서 원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27,000원에 20% 비중이시고요. 계속 가져가도 될지 목표가 앞으로 전망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10% 수익 나셨습니다. 차 마시는 여인님의 원준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이 가격은 가격적인 부분들도 괜찮고 한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원준이 사실 작년 초에 시장에서 좀 장비주들 치고는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무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쭉 내려앉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모아 가실 수 있을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밸류도 그렇게 부담이 될 만한 자리, 밸류에이션도 아니고 다른 양극재 소재 회사들 보면 EV EBITDA 기준으로 20배가 넘어가요. PER 기준으로는 당연히 120배 이렇게 넘어가는 회사들도 많은데 원준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밸류 입장에서는 내년도 전망치 기준으로 볼 때는 16배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멀티플은 그게 부담이 되는 회사는 아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차트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다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또 모아나갈 자리라면 사실 이분은 수익이시지만 신규 매수 관심도 가지실 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가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보면은 이틀 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래서 고가가 이틀 전에 12%까지 올라갔다가 쭉 밀렸었거든요. 이게 33,25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뚫으려면 대량 거래가 좀 일정 부분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거래량이 나올 만한 모멘텀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는 오늘 최고점이 31,600원 정도가 1차적인 목표 주가. 이거 뚫으면은 홀드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31,600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인 보유 33,000원대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선에서 오늘장의 고점에서 매도하자는 의견 확인했습니다. 원준이었고요. 다음은 시청자분 전화 와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전화 받고 있으니까 진단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이커 머티리얼즈요. 예, 얼마에 몇 % 비중 갖고 계신가요? 4,980원에 30%요. 네, 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2배 나셨어요. 예, 근데 이게 먼저도 7천 얼마 때도 한 1년 넘었어요, 이게 산 지가. 예. 먼저 7천 얼마 때도 못 팔고 계속 있던 이번에는 올라왔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상승 추세에서 오늘 또 25%의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7,000원에 못 파신 게 아쉽지 않으실 만큼 보유했던 만큼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부터 전략 세웁니다. 차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가격대가 엄청 싸게 매수를 하셨네요. 거의 뭐 이제 롱텀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으신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게 사실 이제 급등하는 회사의 어떤 이유는 회사가 모멘텀이 생기거나 아니면 약간의 테마를 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는 약간의 테마를 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가의 흐름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회사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올해 실적을 보면은 예상치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1,600억에 영업이익 432억인데 이익률이 훼손이 되지가 않았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올해까지 보면은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20년도에 이 OPM 영업이익률이 10%였던 회사가 2021년도부터는 25%, 그리고 작년에는 26%. 올해는 일정 부분의 훼손은 일부는 있습니다만 탑라인 성장이 여전히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고민이 되네요. 이게 회사는 좋은데 지금 잠깐 봤는데 멀티플이 약간은 좀 상당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서는 내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특히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하이케이 전고체 전지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장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멀티플이 한 20배가 넘어가는 형국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염려해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바닥을 찍고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장비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정말 세게 올라가거든요. 특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뭐 HP, SP 이런 회사들 보면은 우리가 반도체 장비 섹터들이 작년, 재작년 얼마나 힘들었던지 기억을 못할 정도의 주가 흐름을 현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런 상승은 좀 약간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더 싸게 살 수 있고 분명히 변동성이 있을 만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가지고 가시되 일정 부분의 비중은 좀 조절을 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주가가 다시 한번 내릴 때 다시 한번 잡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멀티플 20배가 넘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가격은 절반 정도 비중 조절하시고 한 8,00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오시면 다시 한번 비중을 실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물량을 좀 늘려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그 인내와 절제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전략 예, 도움 예. 되셨나요? 예. 그래도 이제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 먼저는 이제 7,000원대 듣고 쏙 내려가가지고 못 팔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참으셨는지 잘 참으시고 수익이 났습니다. 일단 뭐 거의 한 10개월 이상은 보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고 8,000원 초반의 재매수 전략 드립니다.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권희천님께서 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진짜 쉬운 진단 애청자입니다. IS 동서 41,500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건설 쪽인데요. 1% 오늘 상승을 했고 손실 구간 놓여 있으십니다. 지문상 차장님 전략 주시죠. 일단 IS 동서 같은 경우는 회사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좀 싸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회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보면 옛날 이제 10년 전에 바이오 섹터들 뭐 아이엔스는 그런 회사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회사들 보면은 껍데기인 회사를 가지고 2차 전지랑 붙여가지고 최대한 멀티플을 좀 높게 받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몇몇 보여요. 근데 IS 동서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자회사 하나가 저 폐배터리랑 리사이클 관련된 뭐 이런 어떤 NCM 계열의 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주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EPS 곱하기 멀티플인데 EPS는 IS 동서 주가 흐름을 보면요. 작년에 매출에 2조 2천억에 영업이익 3,400억. 올해 예상 보면은 사실은 꺾였어요. 올해 컨센서스가 매출에 2조에 영업이익 2,60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꺾이는데 멀티플을 높게 주려고 리사이클 폐배터리 관련 멀티플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인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상승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본업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건데 일단 올해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역성장은 어쩔 수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 특히 이제 IS 동서가 속해 있는 섹터 자체가 크게 봤을 때는 건설 섹터인데 이런 섹터들 자체가 지금 구간에서는 되게 소외받고 있는 섹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 동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본업은 좀 부진한데 계열사 쪽에 배터리 모멘텀이 있다 했을 때는 지금은 경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원래는 본업이 있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되게 전통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뭐 어떤 자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뭐 5년 연속 적자인 회사인데 올해도 흑자를 안 나오면 관리 종목인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 중에 최근에 2차전지가 굉장히 핫하니까 뭐 리튬 광산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IS 동서는 그런 회사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계하는 거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약간의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그 폐배터리 계열사 가치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차라리 그냥 폐배터리 회사를 관심 가지는 게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S 동서 권희천님께서 41,500원에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47,000원 현재 구간의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언지방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수고하십니다. ISC 49,950원에 30% 단기적으로 접근합니다. 진단해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ISC 오늘 종가 49,950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종가가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십니다. 30% 실으셨는데요. 전략 주시죠.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다렸다 사셔도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박스 상단이거든요. 오늘 자리는 뚫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랬으면은 39,000원대까지 내려온 거 확인하고 매수를 했었을 것 같아요. 회사는 저희 ISC는 아마 저 몇 년 전에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로 바꾸면서 IR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회사 본업 자체도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테스터 소켓하는 회사 중에서는 리노공업 다음으로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DDR5 관련해서도 약간의 수혜를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그래서 결국은 영업이익 매출액 보면은 작년에 1,700억에 영업이익 550억 했는데 올해 컨센서스는 2,100억에 690억이에요. 내심 기대할 만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한 가격대가 자리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전고점 뚫으냐 안 뚫으냐에 따라 여하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한 4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다음으로 가는 소켓 회사 ISC DDR5의 수혜까지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42,000원의 목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전화 와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현대 이하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83,000원에 10%. 네, 시청자님 오늘 깜짝 놀라셨죠? 네, 놀랐어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정말 반가운 양봉 오늘 크게 나왔습니다. 예. 손실을 좀 줄이셨어요. 아니, 계속 못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원래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손해보고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네. 10%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매도를 할까 말까 그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못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잘 참으셨습니다. 예, 남아있는 그 비중을 저희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문상 차장님. 일단 오늘 상승 축하드립니다. 보면 현대위아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자동화 설비라던가 아니면은 엔진 위탁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장 쪽도 일부 좀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오늘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트리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엠박으로 나왔었던 얘기로는 투자 단위가 100조가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나왔었던 금액이 20조인가요? 24조인가요? 제가 지금 숫자가 약간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두 자릿수 때 투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격은 이게 현대위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실적은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올해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가 올해 영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느냐일 텐데 아쉽게도 보면은 작년에 현대위아가 8조 2천억의 영업이 2천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8조 8천억의 영업이 2,500억인데 요거 숫자는 아마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현대위아가 러시아 공장이 있는데 러시아 공장이
일정 부분은 이제 손실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부분은 올해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들은 전략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현대위아가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현대차 그룹 AI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주가 올라간 것들을 보면은 현대위아도 있고 현대오토, 에버 이런 회사들이 보면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동화 설비 위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로 올라갔어요. 그중에 현대위아가 거의 대장격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시청자분께서의 어떤 목표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냐 없느냐를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주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이앤홀드 할 수 있느냐 여하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158만 주 터졌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기록적인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희망적인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돌아섰고 그리고 올해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다라는 여력으로 본다면 현대위아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충분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76,000원, 손절 라인은 전 저점 라인이었던 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수익은 못 보고 매도하시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조만간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추가 매수 자리는 이거는 바닥을 다지면서 시장에서 조금은 알려준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가격은 55,00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는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자리 밑에서 매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굉장히 무거운 회사고요. 시가총액 17조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우면서 상승하기 버거운 섹터의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간 것도 네. 사실은 좀 의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네. 목표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다 드립니다. 네, 가격 참고하셔서 잘 전략 세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된다고요? 예, 조금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55,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안 하고 얼마까지 간다고 했죠, 아까? 목표가는 76,000원입니다. 76,000원이요? 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현대위아,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공장 설립 24조 원 투자의 수혜주로 오늘 가장 크게 움직인 종목이었습니다. 전략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오늘 아쉽지만 진단해 보도록 하고 못다한 진단은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일장의 전략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지문상 차장님, 지난주에 윈텍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음날 주가가 좀 다음날 상한가를 가서 이분이 왜 이러실까? 오늘도 전략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100배 드리면서 내일장의 전략 주시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주식하면서 시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오늘도 금리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나왔고요. 예. 동결이 나오는 나라도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호주, 인도, 캐나다 전부 다 금리 동결이 나왔고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외국인들 선물이 꽤 세게 매수를 해줬었는데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도 금리 동결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다가올 1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견고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마다의 어떤 이슈 플레이인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어요.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했지만 이거 내용적인 측면을 뜯어보면은 감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섹터도 좀 관심 깊게 보고 있고요. 밸류가 좀 꽉 차 보이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착신을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 SFA, AP 시스템, 뭐 HB 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깊게 보고 있으니 관심 깊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이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까지 관심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건 최근에 또 투자 소식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많이 싸졌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과 또 투자, 감산 이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하나로 합쳐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자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지문상 차장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길고 길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시장 움직임도 정말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코스피가 2550선 부근에서 또 코스닥은 900선 부근에서 마감되면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 반가운 양봉을 많이 봤던 날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계좌의 흑자를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내일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